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운전면허증 주머니 속에서 잠자고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나 운전 안 한 지 오래됐는데 면허증은 그냥 가지고 있지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제가 주변 분들을 만나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계시더라고요. 운전면허는 젊었을 때 따놨는데 이제는 차가 무서워서 잘 안 몰고 그래도 신분증 용도로는 쓸모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갑에 넣어두고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자, 여기 주목하세요. 2025년 8월부터 운전면허 제도가 완전히 뒤바뀌면서 운전을 안 하셔도 면허증을 그냥 두면 과태료 폭탄을 맞거나 면허 취소라는 날벼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저도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조용히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알아봤습니다. 경찰청도 가보고 운전면허 시험장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 왔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분들께는 더욱 중요한 변화예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앱으로 금방 정보를 찾아서 대응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또래는 그런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칫 놓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 친구분 중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68세가 되신 김 아저씨인데 10년 넘게 운전을 안 하셨거든요. 부인분이 운전을 하시니까 굳이 본인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면허증은 그냥 놔두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편으로 통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면허 취소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죠. 김 아저씨가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면허를 취소한다는 거야? 라면서 저한테 전화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함께 시험장에 가서 상황을 알아봤더니 새로 바뀐 제도 때문이었어요. 운전을 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해야 할 의무사항들이 생긴 건데 그걸 모르고 계셨던 거죠. 다행히 아직 시간이 남아서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었지만 만약 늦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면허를 다시 따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거든요. 학과 시험부터 실기 시험까지 전부 말이에요. 우리 나이에 그런 걸 다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저처럼 뒤늦게 알아서 허둥대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잠깐, 그런데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그러면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께 더 유용한 내용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고요. 오늘 이 영상은요, 특히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최신 운전면허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복잡한 법령이나 어려운 용어는 빼고 우리가 실제로 알아야 할 것들만 콕콕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해당될까? 걱정하시는 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걱정 싹 내려놓고 당장 뭘 해야 할지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혼잡한 시험장에서 몇 시간씩 줄 서는 불상사를 피하고 똑똑하게 준비하는 법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런 제도 변화가 처음은 아니에요. 몇 년 전에도 면허증 갱신 기간이 바뀌고 고령자 적성 검사 같은 게 새로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셨죠. 그때도 저는 주변 분들께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이번 변화는 그때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단순히 갱신 주기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의무가 생기거든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면허가 있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추가된 거예요. 특히 우리처럼 운전을 자주 안 하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매일 운전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관련 정보를 접하게 되지만 우리는 그럴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중요한 변화를 놓치기 쉬워요. 제가 이번에 여러 시험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당황하는 모습을 봤어요.
왜 갑자기 이런 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라면서 답답해 하시는 거죠.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신 분들은 여유 있게 처리하고 가시더라고요. 그 차이가 바로 정보예요. 같은 상황이라도 미리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알아봐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여도 하나씩 따라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출발합시다. 먼저 말씀드릴 첫 번째는 면허갱신 제도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거든요. 운전면허 갱신 제도가 완전히 새 판으로 짜였습니다. 예전엔 나중에 가면 되겠지 하시며 갱신을 미뤄도 큰일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2025년부터는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과태료 3만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나옵니다. 더 심각한 건 너무 오래 방치하면 면허가 아예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늦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깐깐해졌을까요? 코로나 시절을 기억하시죠? 그때 갱신 유예 조치로 미뤄졌던 분들이 올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국적으로 490만 명이 갱신 대상자라고 해요.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어요? 작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전면허 시험장은 정말 북새통이에요. 제가 직접 가봤는데 수도권이나 부산, 대전 같은 대도시 시험장은 대기 시간이 서너 시간은 기본이더라고요. 심지어 아침 일찍 가서 번호표 뽑고도 점심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허다해요. 더 놀라운 건 갱신 절차도 까다로워졌다는 거예요. 예전엔 주민등록지 확인하고 신분증만 가져가면 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실제로 살고 있는 곳 기준으로 지역 시험장에서 갱신하라고 권장하고 있고 시력이나 반응 속도, 건강 상태까지 꼼꼼히 체크한다고 해요. 준비해야 할 서류도 늘어났어요. 신분증은 기본이고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증명사진도 가져가야 해요. 크기도 정해져 있어요. 3.5cm 곱하기 4.5cm로 2장 준비하셔야 해요. 수수료도 전보다 올랐는데 모바일 IC 면허증은 21,000원, 일반 면허증은 16,000원이에요.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더 신경 쓰셔야 해요. 2년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지나 척선검사 확인증도 가져가야 하거든요. 이거 하나라도 빠뜨리면 다시 방문해야 하니까 정말 번거로워져요. 그럼 어떻게 똑똑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아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갱신 기한을 조회할 수 있어요. 생년월일하고 면허 발급일만 알면 5분 안에 확인 가능해요. 컴퓨터 다루기 어려우시면 자녀분들께 부탁하시거나 주민센터에 가서 도움받으세요. 둘째, 7월 말부터 8월 초는 절대 피하세요. 이 시기가 가장 붐비거든요. 가능하면 8월이나 9월 초에 미리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셋째, 예약은 필수예요.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하면 대기 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고령자 전용 창구가 있는 시험장도 있으니까 미리 문의해 보세요. 넷째, 서류는 절대 빠뜨리지 마세요. 하나라도 없으면 다시 가야 하니까 출발하기 전에 꼼꼼히 체크하시고요. 나 운전 안 해라고 면허를 방치하시면 과태료는 기본이고 면허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달력에 체크해 두세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좋은 소식이에요. 2024년 10월부터 일종 보통 자동 면허가 새로 생겼거든요. 예전엔 일종 보통 면허를 따려면 수동 변속기, 즉 스틱 차량으로 시험을 봐야 했잖아요. 그래서 스틱은 너무 어렵다며 일종 면허를 포기했던 분들 많으셨죠? 이제 자동 변속기 차량으로도 시험 볼 수 있어요. 이 면허로 뭘 몰 수 있냐고요? 11인 이상 중형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 차량,
3톤 미만 소형 건설 기계까지 몰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형 SUV로 가족과 나들이 가거나 소규모 운반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딱이에요. 기존 2종 자동 면허보다 훨씬 더 다양한 차를 몰 수 있죠. 더 좋은 건 2종 자동 면허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유지하신 분들은 추가 시험 없이 1종 보통 자동 면허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운전 경력 증명 서류만 제출하면 돼요. 주의할 점은 이 면허는 자동차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동차는 절대 못 몰아요. 시험은 기존 1종과 똑같이 학과, 장내 기능, 도로 주행으로 진행되니까 이 점 참고하세요. 스틱은 싫지만 운전은 하고 싶다 하셨던 어르신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음주운전 관련 변화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이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2024년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일명 알코올 잠금 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어요. 이 장치가 뭐냐 하면 운전자가 시동 걸기 전에 숨을 불어넣으면 알코올을 감지해서 술 냄새가 나면 시동이 아예 안 걸리게 막는 장치예요. 누가 설치해야 하냐고요? 단순 음주운전 2번 이상 하신 분은 2년간 음주사고, 2번 이상은 3년간 사망이나 뺑소니 사고는 5년간 설치해야 해요. 설치는 지정된 장착소에서 해야 하고 정기 점검과 데이터 제출도 필수예요. 절대 장치를 떼거나 조작하면 안 돼요. 조작하면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이 대신 숨을 불어넣어도 불법이에요. 도와준 사람까지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혹시 과거에 음주 기록이 있으신 분들 또는 가족 중에 음주 전력이 있다면 지금 꼭 점검해 보세요. 이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니까요. 네 번째는 고령자 운전자분들을 위한 변화예요. 75세 이상 어르신들 주목하세요. 2025년 8월부터 면허 갱신할 때 척성 및 인지 검사가 강화돼요. 예전엔 시력 검사, 간단한 건강 진단으로 끝났다면 이제는 인지력, 반응 속도, 돌발 상황 대처 능력까지 체크해요.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오면 얼마나 빠르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지,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는지 테스트한대요. 이건 고령 운전자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서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변화예요. 검사 주기도 바뀌었어요. 65세 이상은 10년에서 5년으로, 75세 이상은 3년마다 받아야 하고 치매 검사도 필수래요. 검사는 지정 기관에서 받아야 하고 결과가 통과되어야 갱신할 수 있어요. 안 받으면 면허 취소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다행히 좋은 소식도 있어요. 시험장에 고령자 전용 창구와 우선 접수 서비스가 있고 검사도 기억력 테스트나 그림 맞추기 등 부담 없는 방식으로 진행된대요. 가족 동반도 되고 사전 예약하면 더 수월해요. 이건 귀찮은 절차가 아니라 어르신과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점검이에요. 마지막으로 운전 더 이상 안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얘기예요. 면허 자진 반납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지자체마다 혜택이 다른데 서울은 최대 10만 원 교통카드를, 부산은 5만 원 지역 화폐를 줘요. 반납은 운전면허시험장, 구청,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사회적 의미도 크고요. 다만 반납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 신중히 결정하셔야 해요. 자, 이렇게 주요 변화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2025년 운전면허 제도 대변화를 꼼꼼히 정리해 봤습니다. 갱신이 깐깐해지고 일종 자동 면허가 생기고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의무화되고 고령자 검사가 강화되고 기한 넘기면 과태료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이 모든 변화가 처음엔 귀찮게 들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나 하는 생각도 드실 거고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면 결국은 우리와 가족, 그리고 도로 위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변화예요. 요즘 교통사고 소식들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특히 고령 운전자 사고나 음주운전 사고 같은 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김 아저씨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분도 처음엔 왜 갑자기 이런 걸 하라고 하나 하시며 답답해 하셨어요. 하지만 막상 시험장에 가서 절차를 밟아보니까 이게 내 안전을 위한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더라고요. 시력 검사를 받으면서 내 눈이 이렇게 나빠졌나? 라고 깜짝 놀라시기도 하고 반응 속도 테스트를 해보면서 예전보다 확실히 느려졌네라고 인정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하나씩만 따라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어요. 첫 번째,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갱신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컴퓨터 어려우시면 자녀분들께 부탁하시거나 주민센터에 가서 직원분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대부분 친절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생년월일하고 면허 발급일만 알면 금방 확인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7월 말부터 8월 초는 절대 피하고 방문 전에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세요. 저도 여러 시험장을 가봤는데 미리 예약하고 간 분들은 정말 수월하게 처리하고 나오시더라고요. 반대로 그냥 가신 분들은 몇 시간씩 기다리시면서 힘들어 하시고요. 세 번째, 서류는 절대 빠뜨리지 마세요. 신분증, 증명사진, 수수료, 그리고 75세 이상이시면 건강검진 결과지까지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다시 가야 하니까 출발하기 전에 2번, 3번 확인하세요. 가족분들께 도움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번째, 혹시 음주 기록이 있으시면 지금 당장 점검해 보세요. 알코올 잠금 장치 설치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정말 운전을 안 하실 거라면 면허 반납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지자체마다 교통카드나 지역 화폐 같은 혜택도 주거든요. 이런 절차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내 건강 상태도 점검해 볼 수 있고 안전운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특히 고령자 적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실제로 검사 과정을 지켜봤는데 정말 간단하고 부담 없게 진행돼요. 기억력 테스트도 빨간색 동그라미가 몇 개였나요? 같은 수준이고 반응 속도 테스트도 게임하는 것처럼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가족분이 옆에서 지켜볼 수도 있으니까 전혀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일종 보통 자동 면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도전해 보세요. 2종 자동 면허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유지하셨다면 추가 시험 없이 전환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기회예요. 대형 SUV나 승합차를 몰고 싶으셨던 분들께는 특히 반가운 소식이죠. 음주운전 방지 장치 관련해서는 가족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해요. 혹시 가족 중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진지하게 상담해 보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세요. 이건 처벌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안전을 위한 거니까요. 면허 반납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지자체별 혜택도 꼼꼼히 알아보세요. 서울 같은 경우 10만 원 교통카드를 주니까 나쁘지 않죠. 버스나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더 유용할 수도 있어요. 다만 한번 반납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정보들을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시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달라는 거예요. 특히 같은 또래 친구분들이나 이웃 어르신들 중에서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경로당이나 노인회에서 만나실 때 이런 얘기 한 번씩 나눠보세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 놓치는 것도 없고 함께 준비할 수도 있잖아요. 시험장에 갈 때도 혼자 가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세요. 절차가 복잡할 수 있고 대기 시간도 길 수 있으니까 누군가와 함께 가면 훨씬 수월해요. 제가 시험장에서 본 분들 중에서도 가족과 함께 오신 분들은 여유 있게 처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나 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내 안전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운전면허는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도로 위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검사나 갱신 절차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하고 관리한다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운전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특히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다면 공유 버튼도 눌러주세요. 댓글로는 우리 아버지한테 알려줘야겠어요. 같은 이야기나 직접 경험하신 내용들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힘이 되고 정보가 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운전 생활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